첫 번째, 상가 건물 수선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몇 퍼센트가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80%. 80%. 그렇죠. 맞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저희 법가사전에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에게 법가사연에 전해드리는 법가사전 이준입니다. 아마 프로그램 지금 이름을 듣고 눈치채신 사장님들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연들을 모아서 변호사님과 함께 배민 아카데미가 그 해결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이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고승우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TV로만 뵙다가 아이고, 그 법률 상담 프로그램 제가 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때 지금도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신 너무 좋으신데 근데 목소리만 좋으신 게 아니라 법률 상담도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제 마음에서 항상 고승우 변호사님의 원픽. 저희가 오늘 초면이지만 퀴즈를 하나 좀 내보고 싶거든요. 갑자기? 네, 맞춰주시겠습니까? 네네. 이 퀴즈를 안 맞추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본인의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임차 건물에서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한 대부분 70% 정도? 70%? 조금만 더 쓰시면은 거의 다 80%. 그렇죠. 맞아요. 특히 이 음식이나 숙박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100분 중에 80명. 그렇겠죠. 80%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현장에서 임대차 관련해서 갈등이나 분쟁 상황을 거의 모든 분들이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들을 저희 법가사전에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빠르게 굉장히 빨리 들어가네요.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는 상가 건물 수선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방 곳곳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임대인에게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라고 약정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장님도 며칠 동안 문을 닫고 공사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와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모두 거절했고 현재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또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보통 건물이 좀 오래됐다거나 그렇죠. 뭐 하자가 있다거나 뭐 누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법 규정의 범위가 있을까요? 규정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민법 규정이 있어요. 민법 규정이요? 요 관련 규정은 이제 민법 623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임차인이 어떤 그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아무래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수선 그리고 조금 작은 규모의 수선은 사장님 그러니까 임차인이 직접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내용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임대한 건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뭐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깨진 어떤 설비를 고친다거나 깨진 설비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차인 직접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커다란 어떤 설비 구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좀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게
네, 법 규정이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사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네. 입주자가 수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런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 보호를 어떻게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규정은 사실 네. 임대차 계약서에서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된다. 특약이 규정, 그죠? 그래서 제가 네네. 요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제가 이것도 요 미리 이렇게 또 준비를. 그렇죠. 네, 저 또 준비성이 그 여기 보면은 이쪽 네. 지금 여기 뭐 2조부터 7조까지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특약사항이라는 거는 네. 비단 임대차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특약이라는 거는 이 기본적인 조항을 보완해주는 보완의 그러니까 당사자 역할. 간에 특별히 약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약정한다는 네. 특약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 법 규정은 임대인이 그런 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네. 그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그 의무를 진다라는 것은 특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은 네. 그 특약이 네. 여기 지금 여기만 봐도 이게 세 줄이 공란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하나만 넣었는데 어. 여기 두 번째 줄에 네. 건물 외벽 수리도 해라. 어. 뭐 식물도 좀 심어라. 뭐 여러 가지 막 특약을 넣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특약이라고 해서 모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규정, 법 규정은 네. 강행 규정이랑 임의 규정으로 나뉘어요. 네.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서 네. 강행 규정과 어긋나는 규정이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임의 규정인 경우에만 예. 그 특약이라든가 뭐 네.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예.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이 사안에서 예. 그렇게 구체적인 특약을 넣는 경우에는 네.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다만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는 게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성 부분, 설비 예. 부분, 예. 그러니까 큰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특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입주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규모가 컸을 경우에는 어찌됐건 임대인, 아, 건물주가 정확하게. 해야 한다. 네, 아주 저 지금 정리가 제가 말하면서도 아. 제 팔에 소름이 돋네요.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너무 또 겸손. 또 겸손. 이렇게 또 겸손.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사장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죠. 예, 매출이 네. 감소를 했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네. 임대료 자체를 못 그러니까요. 내게 되는 임대료 내기가 힘들어지죠. 굉장히 네.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그래서 판례가 있군요. 네, 임대인이 예. 그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또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 그래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예. 수익을 내게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네. 임차인도 그 한도에 한해서는 임대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또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럼 아까 네. 또 말씀 주신 특약 중에서 저희가 이게 특약 사항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네. 여기에 네. 이게 어떠한 상황,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급을 해야 된다 임대료를.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예. 그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감액 청구권이요. 네, 감액 청구권이요. 예. 근데 이 감액 청구권은 그 민법 627조에 예. 따라서 강행 규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네. 그래서 여기에 반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사장님도 이거 꼭 아셔야 네. 될 부분이고요. 네. 그럼 변호사님, 네. 네. 이번 첫 번째 사연에 대한 네. 솔루션.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그 규정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특약 규정에 그냥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조항만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구조 설비 같은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이 분명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예. 임대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네. 그렇게 또 네, 솔루션을 낼 수 있겠군요. 그래도 건물 수선은 이제 조금 한 10 중에 한 그때 2 정도는 네, 네. 변호사님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정확하게 이 사연에 맞지는 않더라도 꼭 운영을 하시면서 발생되는 이슈 사항에서는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심각하거든요. 민법 626조 제2항 유익비 상환 청구권.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가지고.